이 이야기는 어린이 혼자 보기에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꼭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숲속 깊은 곳 폭포가 있는 곳에 가파라는 요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가파는 물속에 사는 요괴로 녹색 몸에 머리가 빠진 정수리, 새의 부리 같은 주둥이와 거북이의 등껍질, 손에는 물갈퀴를 가진 괴상하게 생긴 요괴인데 물에서 노는 아이에게 접근해 똥구멍에서 엉덩이 구슬을 빼가는 무시무시한 요괴예요. 엉덩이 구슬을 가파에게 빼앗긴 아이는 바보가 되거나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그 폭포에 가면 안 된단다. 네, 엄마.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가파가 있다는 폭포 쪽에 아이들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릴수록 가파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갔어요. 옆마을 철수가 가파한테 엉덩이 구슬을 뺏겨서 바보가 됐대. 아니야, 사실 가파 같은 건 없는 거야. 어른들이 우리끼리 노는 게 못마땅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에이, 훈이가 봤댔는데? 어른들이 우리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럼 우리 확인하러 가보자. 응? 어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 가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와, 좋아. 그치만 엉덩이 구슬을 뺏기면 어떡해. 무서운 사람은 빠져. 겁쟁이는 나도 끼워줄 생각 없으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숲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가! 와, 어쩐지 벌써부터 오싹오싹한데? 얘들아! 폭포 소리가 들려! 와, 대단하다! 그래서 가파는 어디 있어?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거봐, 내가 뭘 했어? 거짓말일 거라 그랬지? 와, 그런데 물이 정말 깨끗하다. 우리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좀 놀다 갈까? 뭐? 가파가 나오면 어떡해? 뭐야, 너 아직도 그런 걸 믿는 거야? 겁쟁이! 무서우면 너 혼자 돌아가. 아이들은 가파에 대한 건 모두 잊고 즐겁게 물놀이를 시작했어요. 때였어요. 갑자기 왜 그래? 다리에 뭔가가 있어. 뭔가 내 다리를 붙잡고 있어. 뭐, 다리에? 야! 가파다! 물속에서 나타난 가파가 한 아이의 다리를 세게 붙잡은 거예요. 아이는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가파는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살려줘! 으아, 도망치자! 가파다! 야! 얘들아, 나만 두고 가지마! 얘들아! 아이는 가파에게 붙잡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허겁지겁 마을로 뛰어갔어요. 큰일 났어요! 괴로워! 가파는 아이의 똥구멍에 갈퀴가 달린 손을 쑥 넣어 아이의 엉덩이 구슬을 빼냈어요. 가파에게 아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급하게 뛰어왔지만 이미 아이는 구슬을 빼앗기고 죽은 후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기에 오지 말라고 말렸는데
엉덩이의 죽음에 다들 엉엉 울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만 물속 깊은 곳에 있는 가파는 엉덩이 구슬이 하나 더 늘었다며 무척 기뻐했지요. 한 마을에 어떤 아이가 엄마와 오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빠와 강아지와 함께 산에서 노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왜 다 몰려있지? 저기요, 무슨 일 있나요? 너희들이구나? 그게 요산 깊은 곳에서 요새 흉측한 괴물이 나타난다는구나. 네? 그러니 너희도 산 깊숙이는 들어가지 말거라. 네. 마을 사람들에게 괴물의 이야기를 들은 남매는 한동안 산에서 노는 걸 꺼렸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문이 잠잠해지자 다시 산에서 놀게 되었어요. 아하하, 나 잡아봐라. 오빠, 기다려. 망망. 해피야, 나 여기야. 뭐? 자, 이제 집에 가자. 응, 오빠. 그런데 해피가 어디 갔지? 응, 그러게. 해피야, 어딨어? 해피야! 해피야! 남매는 강아지를 열심히 찾았어요. 해피야! 그때였어요. 망망! 해피 소리다. 해피야! 해피야, 너 거기 있어? 해피니? 으아! 오빠? 오빠, 무슨 일이야? 야! 아이는 열심히 달려서 간신히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니? 엄마! 오빠랑 해피가! 아이의 말을 들은 엄마는 아이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산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는 엄마의 말대로 집에서 얌전히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오빠, 해피야, 나 무서워. 그렇지만 깜깜한 밤이 찾아오고 다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죠.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이는 울면서 산으로 향했어요. 엄마! 오빠! 해피야! 그러고 보니 요새 다시 그 괴물이 나타난다며?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다더라? 그게 눈은 무시무시하게 번쩍거리고 길고 새하얀 털이 온몸에 나 있대. 예, 아가야, 이쪽이야. 엄마? 정말 엄마야? 나도 있어. 얼른 이쪽으로 와. 오빠 맞지? 망망! 해피야! 그놈이 소리를 기가 막히게 흉내를 내서 그 소리에 홀려 넘어간 사람들이 다 놈의 먹이가 되었다고 하잖아. 그러니 산에서는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도 섣불리 쫓아가면 안 돼. 엄마! 오빠! 해피! 그래서 그 괴물의 이름이 뭐라고? 그 뭐더라? 엄마? 그래. 장산범!
장산범이야. 어떤 마을에 며칠째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와, 오늘도 비 온다. 치, 또 집에서 놀아야겠네. 얘들아, 너희들 두부소승이라는 요괴를 알고 있니? 두부소승이요? 그래, 삿갓을 쓰고 두부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는 작은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대나무 숲에서 나타난다고 해. 그래서요? 숲에서 나타난 두부소승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두부를 먹으라고 재촉한대. 먹을 때까지 집요하게 쟁반을 들이밀며 졸라대서 결국 두부를 받아먹게 되면 몸에 곰팡이가 피는 병에 걸려 괴로워하게 된다고 하는구나. 엄마야, 몸에 곰팡이가 생긴다니 무서워요. 에이, 겁쟁아. 이런 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치만 엄마도 사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비가 계속 오고 있잖니?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옆마을에 두부소승이 정말로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구나. 정말요? 그래, 마을 주민들이 몸에 피어난 곰팡이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 끙끙 앓고 있다고 한단다. 어떡해! 말도 안 돼요! 아무튼 그러니 너희도 비가 오는 날에는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꼭 들어와 있으렴. 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와, 드디어 비가 그쳤다. 어서 밖으로 나가자. 오빠, 같이 가. 두 남매는 오래간만에 밖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 온다. 아이 참, 우산도 없는데. 어서 집에 가자. 응. 그때 숲에서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안녕. 안녕. 야, 인사하지 마. 쟤 두부 들고 있잖아. 응? 아, 정말이네. 소년은 남매의 엄마가 말했던 두부소승처럼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손에는 두부를 올린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두부 먹을래? 아니. 우린 두부 별로 안 좋아해. 소녀의 말에 두부소승이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두부 맛있는데. 자식 나빠. 두부 먹자. 두부 먹자. 아, 됐거든. 우린 안 먹어. 너나 많이 먹든가. 얼른 집에 가자. 응. 두부 먹어. 두부 먹어.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은 두부소승이 두부를 먹으라고 계속 강요했어요. 두부 먹어! 아, 진짜? 안 먹는다고! 이거 먹으면 몸에 곰팡이 피는 거 다 알거든? 이 요괴야! 화가 난 소년이 두부소승의 쟁반을 세게 밀쳤어요. 쟁반과 두부는 바닥에 떨어져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두부소승은 가만히 바닥에 떨어진 두부를 바라보았어요. 어떡하지, 오빠? 뭘 어떡하긴 어떡해. 야, 네가 안 먹는다는 거 억지로 먹이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망하지는 마. 얼른 가자. 어딜 가? 두부소승이 소년의 어깨를 잡았어요. 으아! 아프다! 아!
그리곤 흑투성이 두부를 소년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었어요. 두부 먹어야지. 어디가? 오빠! 으아! 억지로 두부를 먹게 된 소년은 온몸에 파랗게 곰팡이가 피어서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어떡해! 오빠! 소년의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소녀의 어깨에 두부 소순이 손을 올렸어요. 두부, 아직 반 남았다. 옛날 주인에게 무척이나 사랑받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주인은 고양이를 정말 잘 보살폈어요. 덕분에 고양이는 보통 수명을 넘어 오래오래 장수했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자 고양이의 꼬리가 점점 두 갈래로 나눠지더니 몸집도 커졌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요괴가 되어버렸어요. 요괴로 변한 고양이는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을 잘 보살펴준 주인을 죽이고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손님들을 기다리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잡아먹었다고 해요. 이 고양이 요괴의 이름은 네코마타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뿐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으면 자신도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꼬여냈다고 해요.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응? 거기 누구 있어? 지금 옷이 덤불에 걸려서요.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야옹. 잠시만 기다리시오. 어디? 응? 우와! 맛있다냥.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집을 차지한 네코마타는 아주 신이 나서 매일매일 즐겁게 놀았답니다. 네코마타는 또 춤추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서 밤마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마당에 나가 춤을 추곤 했다고 해요. 한편 주인을 만나러 갔던 친구들이 전부 네코마타에게 당해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주인으로 변신한 네코마타를 찾아갔어요. 예, 너를 찾아간다던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도 그 친구들을 못 본 지 한참 됐어. 그보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좀 쉬고 가는 게 어떻겠니? 야! 두 명의 친구는 하룻밤 묵었다 가기로 하고 한 친구만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한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뭐라고요? 둘 다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요? 그래요. 혹시 무슨 소식 들은 것 없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그 친구들을 본 게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네서였는데 정작 고양이는 털 한 가닥 보지 못했잖아? 좋아, 다시 찾아가야겠어. 아니, 또 찾아왔구나. 어서 와. 자, 안으로 들어오렴. 잠깐! 그 전에 너희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는 어디로 갔어? 고양이? 글쎄,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아니, 걔잖아! 저리 가라고! 야옹! 야옹! 역시 네가 고양이였구나!
이 요괴! 강아지 때문에 정체를 들킨 네코마타는 뒷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깊은 산 속에서 먹잇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 어느 양반집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크게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한 집안의 친척들이 모두 모이니 사람들이 무척 많았나 봐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형님.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마당에 갑자기 꾀죄죄한 행색의 아이가 나타났어요. 집주인과 손님들은 누군가 데려온 종이겠거니 하고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음식을 나르던 계집종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는 네 집 종이기에 아까부터 여기 멀뚱히 서 있는 거니? 어서 저리로 비켜! 그렇지만 아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 있었어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 어머! 이제 보니 너 맨발이구나! 너 대체 어느 댁에서 온 아이니? 아이는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제는 계집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네 집종이요. 그러나 주인도 손님들도 아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는 뭐하는 아이냐? 주인의 말에도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화가 나서 아이를 쫓아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좋은 날 저게 뭐람? 어서 쫓아내요! 맞아요! 어서 쫓아냅시다! 몇 사람이 아이를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마치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달려들어 끌어내려 했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사람들이 이제는 힘센 장정들을 시켜 굵은 밧줄로 아이를 묶었어요. 그렇지만 마치 거대한 산을 미는 것처럼 아이는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장정들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한 손님이 말했어요. 저것도 사람이면 어찌 움직이지 않겠는가? 한번 매를 쳐보거라! 다시 힘이 센 무인들이 나서서 큰 몽둥이로 아이를 때렸어요. 온 힘을 다해 내리치니 그 소리가 하늘과 땅에 크게 울릴 정도였지만 아이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아이 앞에 엎드려 빌었어요.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이를 용서해주세요. 한참을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서 있던 아이는 갑자기 빙긋이 비웃음을 띄었어요. 그러곤 대문 쪽으로 향했지요. 대문 밖을 나가자마자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겁에 질린 사람들은 잔치를 파하고 흩어져 돌아갔어요. 다음 날부터 잔치를 열었던 양반집과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집에 무서운 전염병이 크게 번졌어요. 아이를 꾸짖은 사람, 아이에게 욕을 했던 사람, 아이를 끌어내라고 했던 사람, 때리라고 했던 사람, 아이를 때리고 끌어내려 했던 무사와 종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 가장 먼저 죽었는데 다들 머리가 잔인하게 깨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잔치에 갔던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차례로 죽어 결국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잔치에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진 그 아이는 두억신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잃은 슬픔에 잠겼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시체가 나와서 사람들은 당장은 시체를 다 묻어주지 못하고 일단 잠을 자고 다음날 시체들을 잘 묻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응? 무슨 일인가? 시체가 사라졌어요. 뭐? 소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소년의 말대로 정말로 산처럼 쌓여있던 시체들이 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코쿠리 할멈의 집 아닐까요? 코쿠리 할멈이라면 요즘 유명한 그 요괴 말인가요? 코쿠리 할멈은 할머니의 모습을 한 요괴인데 절에서 음식이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머리카락은 팔고 가죽은 벗겨 먹는다는 무척이나 악랄한 요괴였어요. 또 자신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도 잔인하게 죽여서 잡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었답니다. 어머나 무서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건 전부 헛소문이야. 까마귀들이나 산짐승들이 가지고 간 거겠지. 자, 나머지 시체들이라도 어서 잘 묻어줍시다. 마을 사람들은 남은 시체들을 잘 묻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 찾아왔어요.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잃은 남매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을 묻은 곳으로 향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시체가 사라졌는데 그냥 산짐승 짓으로 생각하라니.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시체를 찾아내야 해. 맞아. 어른들은 너무 무책임해. 쉿! 조용히 해. 무덤에 누군가 있어. 무덤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는 걸 보고 남매는 멈춰 섰어요. 누구지? 정말 코쿠리 할멈 아니야? 그런 건 다 미신이야. 저기요 할머니, 이 밤에 뭐하고 계세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구먼. 아마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은 평생 성불할 수 없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면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고 뒷산에 사시는 스님이 말씀하셨는걸요? 맞아요. 저희는 매일 아침에 물을 뜨러 산에 올라가니 저희에게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스님께 꼭 전해드려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리 해주겠는가? 그러면 내 사연을 얘기해주겠구먼. 나가 무덤을 해치고 시체를 파먹었는디 그 맛이 잊혀지지를 않는구먼. 뭐라고요? 정말로 코쿠리 할멈이란 말이야? 어제 보니까 이 동네에 시체가 많지 않겠어라. 그래서 내 간만에 포식을 좀 했지라우. 그란디 오늘 보니 벌써 다 묻어버려서 이걸 또 언제 파헤쳐 먹나 했는디 말이여. 이렇게 싱싱한 아들이 둘이나 알아서 와주니 참 다행이지 뭐여. 그라제.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무척 성실하고 상냥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녀를 좋아했답니다. 아유,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착실한 아이라니까. 정말로
내가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으면 딱인데. 어느 날 소녀와 소녀의 친구가 산에 나무를 캐러 갔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목이 마르네. 우리 저쪽 강에 가서 물 좀 마시고 오지 않을래? 나는 괜찮아. 그래? 그럼 나 다녀올게. 그러고 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물가에 가면 우기라는 요괴를 조심하라고 하셨지? 우기라고 소의 머리를 하고 거미의 몸통을 단 요괴인데 어찌나 사악한지 몰라. 물속에 숨어있다가 사람이 다가오면 튀어나와 그림자를 먹어치운대. 우와! 그림자를 먹어요? 그래, 그 괴물에게 그림자를 먹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물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조심하도록 해. 마을 어른들의 말을 떠올린 소녀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저기 있잖아. 우기 조심하는 거 잊지 마. 넌 걱정도 많구나. 조심할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소녀의 친구는 강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소녀의 말대로 물을 마시기 전에 주변을 살폈어요. 오, 다행히 요괴는 없는 모양이군. 소녀의 친구는 안심하고 물을 마셨어요. 꼴깍꼴깍 꼴깍꼴깍. 그때였어요. 누구시죠? 한 아름다운 여인이 소녀의 친구 앞에 아기를 안고 나타났어요. 와, 정말 예쁜 사람이다.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아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요. 잠시만 아이를 안아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런 거라면 물론이죠. 제게 주세요. 감사해요. 덕분에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그런데 아이가 좀 많이 무겁네요. 마치 돌덩이를 들고 있는 것 같은. 이건 내 친구 목소리 같은데? 얼른 가봐야겠다. 친구의 비명소리를 들은 소녀가 급하게 강가로 뛰어갔어요. 아니, 아무도 없잖아. 누구시죠? 전 요 뒷마을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아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아기를 잠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소녀는 여인한테서 아기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소녀의 눈에 물가에 비친 여인의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아니, 그 그림자가? 수면에 비친 요괴의 그림자를 본 소녀는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우기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 우기라는 요괴가 인간의 모습으로도 그렇게 잘 변신한다고 하더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면 아기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손에 딱 달라붙어 도망도 칠 수 없대. 그렇다면 이 여인은 우기로구나. 맙소사, 내 친구도 우기한테 당한 건가? 소녀는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소녀가 우기의 정체를 눈치챈 걸 우기가 알게 되면 당장 소녀의 그림자를 먹어치울 것 같아서 태어난 척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손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을 좀 씻고 아이를 안아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소녀는 손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기한테서 살아서 도망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겠다. 아이쿠, 이제 손이 축축해서 아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저 나무 아래 수건을 두고 왔거든요. 수건으로 얼른 물을 닦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세요. 소녀는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 나무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무에 가려 우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쏜살같이 산 아래로 내달렸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소녀는 숨이 차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어요. 아니! 소녀는 자신의 그림자가 반쯤 없어진 걸 깨달았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지? 내 그림자가 대체 언제 먹힌 거야? 그때 소녀의 머릿속에 마을 어른들이 해준 우기에 대한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우기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다고 해. 그래서 바로 뒤를 바싹 쫓아와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지. 어떤 마을에 사이좋은 소녀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놀이터에서 밤이 늦도록 놀고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네.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겠다. 얼른 집에 가자. 그때였어요. 우와! 깜짝이야. 이건 뭐지? 와, 무지 귀엽게 생겼다. 안녕. 넌 누구니? 난 어적신이야. 나랑 놀자. 그치만 너무 늦어서 우린 집에 가야 해. 미안해. 우리 내일 놀자. 나랑 놀자. 안 된다니까.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만 같이 놀다 가자. 안 되는데. 소녀와 소녀는 어둑신이와 조금만 놀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술래야. 자, 10초 셀 테니까 잘 숨어. 하나, 둘. 어둑신이야, 얼른 숨어. 아홉, 열. 찾는다. 우와! 뭐야, 어둑신이 갑자기 얼굴 앞에 나타나서 놀랐잖아. 이건 숨바꼭질인데 숨어야지.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 후에도 어둑신이는 계속 아이들을 깜짝 놀래키려고만 하고 제대로 놀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하나도 재미없어. 우리 이제 그만 가볼게, 어둑신이야. 어딜 가? 나랑 놀자. 어둑신이? 너 언제 그렇게 커진 거야? 정말 이제 하나도 귀엽지 않아. 나랑 놀자. 나 집에 갈래. 무서워. 울지 마. 우린 이제 집에 갈 거야. 얼른 비켜. 나랑 놀자. 소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울지 마. 소년도 옆에 앉아 소녀를 달랬어요. 나랑 놀자. 주저앉은 아이들이 어둑신이를 올려다본 순간이었어요. 어둑신이가 더욱 커졌어요. 엄마야, 난 뭐야? 너무 무서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저렇게 커진 거야? 나랑 놀자. 어둑신이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소녀는 할머니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얘야, 세상에는 어둠을 먹는 요괴가 있단다. 어둠을 먹는 요괴요? 그래, 그 요괴는 어둠 속에 사는데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단다.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모습이지만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 즉 어두운 마음을 먹고 커지는 거야. 커다래진 요괴를 보고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올려다보면 점점 신이 나서 더 커져버리지. 그 커다란 몸집으로 사람들을 깔아뭉개버리기도 한단다.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요괴를 물리칠 수 있나요? 후후후, 그건 참 쉬운 일이란다. 녀석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해주면 돼. 억지로라도 녀석을 내려다보고 관심을 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된단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요괴의 이름은 뭐예요? 그 요괴의 이름은 어둑신이! 난 네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 증거로 이렇게 널 내려다볼 수 있는걸? 응? 자, 너도 얼른 일어나. 저런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그치만 자, 이렇게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나랑 놀자.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갈래? 오늘 엄마가 맛있는 오므라이스를 해준다고 하셨거든. 저기 나랑 놀자. 정말? 와, 신난다. 그치? 그리고 말이야.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 잘 먹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아, 정말 맛있었다. 응? 그런데 이 길이 원래 이렇게 어두웠었나? 어쩐지 좀 추운 것도 같고. 얼른 집에 가야겠다. 나랑 놀자. 옛날 아주 거대한 해골 요괴가 있었어요. 요괴의 이름은 가샤도크로인데 귀에는 방울이 달려있고 한밤중에 들판을 거닐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깜짝 놀래키곤 했어요. 또 어떤 날에는 사람들을 습격해 머리를 뜯어버리는 잔인한 요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 나가게 되면 혹시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가 겁먹은 채 귀 기울이곤 했어요.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전부 내팽겨치고 달아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악덕한 관리가 내려와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체는 들판에 버려졌는데 그 시체들을 잘 묻어주면 악덕한 관리에게 자신들도 찍힐까봐 그 누구도 시체를 치워주지 않았어요. 억울한 시체들은 차가운 들판에서 바람과 비를 맞으며 해골이 될 때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소녀가 몰래 들판으로 나와 해골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해골을 모으는데 집중한 소녀는 방울 소리를 듣지 못했답니다. 방울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마침내 소녀도 방울 소리를 들었어요. 방울 소리를 들은 소녀는 깜짝 놀라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미 바로 등 뒤에 가샤도크로가 다가와 있었어요.
소녀는 바들바들 떨면서 말했어요. 가샤도크로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들판에 널려있는 해골들이 가여워서 잘 묻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참을 엎드려 빌던 소녀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고개를 들어보자 이미 가샤도크로는 사라진 후였어요. 어리둥절하던 소녀는 해골들을 잘 모아서 무덤을 만들어준 뒤 얼른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네, 누구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소녀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이건? 집 앞에는 가샤도크로와 황금이 잔뜩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었어요. 소녀가 나온 걸 확인한 가샤도크로는 호련히 사라졌답니다. 깜짝 놀란 소녀가 어머니를 깨워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구나. 얘야, 너는 가샤도크로가 왜 생겨났는지 알고 있니? 아니요. 사실 가샤도크로는 억울하게 죽은 많은 원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용이란 말이 있단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요? 그래, 옛날에 나쁜 높은 분들이 성을 짓는다, 축제를 벌인다 하며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 죽었는데 그들의 원혼이 모여서 가샤도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네가 해골들을 잘 묻어주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답을 해준 걸 보니 아마도 그 옛날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던 모양이구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다니 전 몰랐어요. 가샤도크로의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그 후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 나서서 잘 묻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가샤도크로의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먼 시간이 흐르고 어디선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도움받지 못하고 버려진다면 그땐 또다시 가샤도크로가 나타날지 모른답니다.